위산 역류 질환 증상에 있는 만성위염, 소화불량, 만성체증을 겸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십 년 아프던 와중에 어떤 약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캐릭터의 담적병 환자분들을 저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담적병, 소화불량 관련 문의가 무척 많습니다. 과거에 담적병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5 환자이신데 담적병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고생하시다가 항상 건너오시는 코스가 일정하거든요. 한약으로 담적치료, 한약이나 항생제로 15치료, 마지막에는 기능의학 검사를 받고 영양제 처방, 그렇게 단계를 거치다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마지막에는 저희 한의원에 문의를 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5든 담적병이든 간에 한의원 데스크에서 드리는 답변은 동일했을 겁니다. 15나 담적병, 소화불량의 원인을 단순히 한 가지 병명으로만 보지 않고 어떤 음식이나 물질, 환경 요인에 대한 알러지와 그로 인한 인체의 기능 저하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알러겐을 하나씩 찾아서 그 알러지를 다 치료해 드릴 거라고요. 15나 10호는 소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너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 얹혀서 안 내려간다, 명치가 답답하다, 메스껍다, 목에 이물감이 있다, 그렇게 호소하시거나 트림이 너무 심하거나 나중에는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너무 아파서 먹는 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도 어제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얹혀 있다고 하시고요. 15와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증상은 대체로 소장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장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상부 위 장관의 운동 기능, 위의 배출 기능, 위식도 경계의 조절 기능, 그리고 위장 감각의 예민함과 같은 요소들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위 내벽의 1차적인 역할은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입니다. 비록 속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반드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것 같으면 젊은이들이 훨씬 아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젊을수록 위산 분비 능력이 더 좋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장벽의 분비샘이 점점 퇴화되면서 위산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위산 역류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비록 속이 쓰리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위 내벽에 위산을 합성하는 능력이나 분비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산이 묽거나 부족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과식해도 얹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다면서 왜 위산 과다로 위산이 역류한다고 하는 걸까요? 위산에 범벅이 된 음식이 위에 오래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묽으니 소화를 시키려면 더 많은 양의 위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소화를 시키려다 보니 좀 더 오랜 시간 음식이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위산이 음식과 섞인 채로 위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의 압력이 상승하고 위의 운동력은 저하되게 됩니다. 식도 하부 관략근이 약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과식해도 얹히는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위산에 너무 예민한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속이 쉽게 쓰리고요. 트림이 늘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이 쓰리고 메스껍거나 답답하고 심한 경우에는 위액이 식도로 역류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 병의원의 처방과 기능의학 클리닉의 접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병의원에서는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요. 거기에 소화제, 위장운동조절제,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진경제도 처방합니다. 그중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효과가 가장 강력한데요. 위산을 분비하는 위벽세포의 프로톤 펌프를 억제해서 산의 분비를 낮추는 약입니다. 한번 작동 중인 펌프와 이 약이 결합을 하면 그 펌프는 더 이상 위산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속 시간은 약 1에서 2일 정도인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펌프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위산의 분비가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냥 좀 속이 쓰려서 PPI를 몇 번 짧은 기간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받고 수년 이상 장기 복용 중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량으로 최소 기간 원칙을 지키면서 복용을 하고 있는지, PPI를 처방해준 의사가 감량이나 중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내 세균 불균형, 감염의 위험이나 영양소 흡수 저하 등 장기 복용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치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수년 이상 PPI를 드시다가 15로 악화돼서 평생 너무 고생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제법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PPI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기능의학 클리닉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위의 산성도를 적절하게 낮춰준다라는 느낌으로 비테인 HCl, 위산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위 내의 음식물이 더 잘 분해되고 빨리 내려가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것은 위나 식도 점막이 이미 손상된 분, 위궤양 위험이 있는 분,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쓰리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공복 시에 절대 단독으로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 시간에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산 분비 억제제든 비테인 HCl이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진단명은 단순해요. 위산 역류 질환 증상 있는 만성위염, 소화불량, 만성체증을 겸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십 년 아프던 와중에 어떤 약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평생 위산 억제제를 드시다가 그게 아닌가 보다 하시고 또 이번에 위산 보조제로 바꿔서 드시니까 좀 소화가 되나 싶었다가 초반에는 한 알, 두 알 드셨는데 이제는 하루에 여러 알 먹지 않으면 아예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양약도, 한약도, 위산도, 소화 효소제도 먹어보고 침이나 뜸, 심지어는 위에 고주파 치료까지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뭘 해서라도 나으면 좋겠는데 안 나으니까 주치의가 그냥 소식은 본인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셨다는데요. 그래도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셨잖아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담적병 환자분들을 저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알러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것은 오장육부, 오일간 믹스 중에서 위장에 대한 알러지, 또 위산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몸이 아프니까 위산 알러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낯설어도 받아들일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펩신, 염산 등의 위산 성분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세포, 위내벽세포, 프로톤 펌프, 히스타민 수용체, 위장의 근육층, 뮤신층, 하부식도, 분문, 위점막, 상피세포, 위장 내의 신경들이 작동을 할 때도 몸이 불편하고 아파집니다. 저는 이것을 다 합쳐서 위장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위 때문에 몸이 과하게 불편하고 예민해지는 거니까요. 위산 역류 증상이 심한 경우 위식도 관략근과 유문 관략근 등에 대한 불편감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질환 치료에 대한 모든 영상에서 이런 항목을 치료한다는 말만 있고 어떻게 치료한다, 원리가 어떻다 얘기는 왜 없냐 그런 댓글도 자주 올라오는데요. 치료 원리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위를 기준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위의 파동을 물에 담아서 바이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있는 바이알을 몸에 접촉하고 근육 반응 검사를 해보면 위장질환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힘이 빠질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근육에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위의 정보를 접하고 보니 본인의 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다,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뇌가 각성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오장육부의 세포 단위까지 자기의 위장의 에너지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뇌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위의 정보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일부러 손에 쥐게 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으셨겠지만 에너지적으로는 그 정상 정보와 자기 위의 정보가 공명되지 않아 서로 충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일부러 유발하여 현재 위경락의 기혈음이 원활하지 않으며 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뇌에 각성시킵니다. 이렇게 위경락의 기흐름이 계속 막혀 있으니 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관된 장부의 기능도 연쇄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 소화기 질환으로 악화된 것임을 뇌가 새삼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흐름을 봉시하는 위의 정보를 손에 접촉한 상태에서 배수혈을 춘하로 자극하여 기의 흐름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기흐름의 원활한 상태를 약 30분 정도 유지하면 위의 기흐름을 정상화시키려는 뇌의 작용이 복구됩니다. 그리고 위경락의 기흐름을 회복시키고 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딱 한 번의 치료로 25시간 만에 이 과정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증세가 심할수록 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해라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신체의 기능이 단번에 회복되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증세가 심하고 오래되었을수록 반복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에 성공하여 정상적인 위장의 정보가 환자의 위경락의 기혈음과 정상적으로 공명하며 위가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뇌신경계의 판단이 반전되었다면 그 이후에 신체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위산을 분비하는 위내벽세포가 잘 기능하고 위산이 잘 분비되고 위장신경이 과하게 자극받아서 불편할 일이 없게 됩니다. 위장 근육의 힘이 강해지니 위장의 운동력이 좋아지고 위의 조절 기능이나 배출 기능이 잘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알러지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사라지니까요. 이것은 증상이 사라진다는 말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위와 위산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위산의 역류가 완화되고 위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치료 원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물론 위와 위산 딱 두 가지 아이템만 치료하고서 위가 다 낫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화불량, 담적병, 위산역류, 위하수증이라고 불리우는 위장 기능 저하의 원인은 너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단맛 나는 음식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으면 그렇습니다. 혹은 새우나 해산물,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육, 때로는 빵이나 밥, 과자, 유제품 등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아프거나 체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음식에 대한 지연성 알러지라고 합니다. IgE나 IgG 검사를 해봤는데도 수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증상만 심한 경우라면 그 음식이나 식재료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면역계가 아니라 뇌신경계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연성 알러지보다는 신경계의 과민성 알러지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급성, 지연성, 과민성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위장에게, 더 정확히는 그 위장을 운영하는 뇌신경계 내분비 프로그램에 이 음식을 잘 소화하도록 재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명쾌한 알러지 치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장기나 외부 물질, 전자파나 감정 등 전통적으로는 알러지 탈감작이 불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의 본질은 여러 종류의 음식 알러지와 위산 저하, 위기능 저하 이 세 가지의 콜라보라고 봅니다. 위산은 13번째 애시드 위산 항목에서 위는 16번째 오장육부 올간 믹스의 하부 항목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담적병과 시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이 시보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시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담적병에 가깝다고 할까요? 소장 내 세균 불균형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소화 불량의 위산 분비 저하, 효소 분비 저하가 원인인 분들이 계십니다. 시보 영상에서 숱하게 지적했었지만 위산 분비가 잘 안되면 위액의 산성도가 강하지 못해서 세균이 미쳐 다 죽지 않은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시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보가 메이저라기보다는 위산 저하, 효소 분비 저하로 인한 소장의 불편감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분들도 많아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위산 저하는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효소 기능 저하는 뭘까요? 위산은 주로 단백질의 소화를 맡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침에는 녹말분해 요소인 아밀라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음식을 삼키기 전에 음식물이 침과 잘 섞이도록 오래도록 씹고 삼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미처 다 쪼개지지 않은 채로 넘어간 탄수화물, 특히나 통곡물에 가까운 거친 음식은 단백질 소화에 집중하는 위장에서는 더 소화가 되지 않고 패스돼서 식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시보가 있는 분들은 당분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소장에서 과정시된 세균의 먹이가 되어버리면 세균의 소화 과정에서 부패되어 가스와 독소가 발생하니까요. 세균이 사는 곳에는 진균과 칸디다도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열심히 위의 소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사실 소화불량이 꼭 위장 때문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췌장과 담낭은 서로 협조하여 소화에 일조합니다. 강알칼리성 소화액을 분비해서 덜 소화되고 남아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덩어리를 소화시키고 위장에서 내려온 강산성의 음식물 덩어리를 중화시킵니다. 이 알칼리성 소화액을 저희 명쾌한한의원에서는 염기, 베이스라고 편히 부르는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파제, 셀룰라제, 프록타제, 갈락타제, 락타제, 아밀라제, 담즙산, 펩티다제, 펩시노겐, 수크라제, 엘라스타제, 췌장액, 프로테아제, 트립신, 트립시노겐, 키모트립신, 말타제 등 다양한 효소 전체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담적병 진단을 받았다면 절대로 위산과 위에만 알러지가 있지 않습니다. 도장과 알칼리성 소화액에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담적병과 시보는 좀 다르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담적병은 결국 시보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담적병은 위산 저하의 문제를 동반하는데요. 그것이 시보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그래서 큰 카테고리에서는 저런 소화기 질환이 질병명으로 칼같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시보든 담적병이든 위산 저하나 위산 역류, 위무력증, 위하수증 등의 질환 이름을 막론하고 위산 컴포넌트와 효소 컴포넌트를 100% 치료하고 소장, 위장, 대장을 꼼꼼하게 다 치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 특히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특별히 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의 알러지까지 치료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담적병을 비롯한 소화기 질환 치료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 본인이 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질문하고 확인하시는데요. 병원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게 맞습니다. 질환명에 따라서 처방약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명쾌한 체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질환으로 오셔도 위와 소장, 대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위산도 장, 소화액도 분비가 잘 되게 하고 분비될 때 불편감이 없게 만들어주면 증상이 다 좋아지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진료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소화기 질환 수십 년간 고생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문의 주시면 열심히 잘 치료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